안녕하세요. 오건입니다. 일단 어떤 치료약들을 받았었냐면요. 저는 정신과 상담을 하기 전에 일단 밤에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제가 밤에 다빈이 아프기 전에도 있었긴 했는데 아프고 난 이후에는 좀 더 밤에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다가 좀 괜찮아졌을 때 저도 좀 잠을 잘 자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서 어, 약물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약을 먹었었냐면 그냥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 명칭은 잘 기억나진 않아요. 졸피뎀이라는 약을 좀 먹었고 반알 또는 하나 이렇게 먹다가 한 2주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밤에 너무 잠을 잘 자버려서 조금 못 먹을 때도 있었죠. 왜냐면 밤에 제가 못 일어나 버리면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이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우울증 환자를 보호해야 되는 보호자이기도 했어가지고 먹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는 것보다는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거든요. 상담을 왜 받게 됐냐면 처음에는 이제 받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다빈을 상담했던 선생님이 예전에 두 분이 계셨었어요. 그냥 일반 다빈 상담도 있었고 미술 치료하는 선생님이 계셨었는데 미술 치료는 저희 둘이 같이 들어가서 상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하긴 했었는데 다빈과 관계에서의 저의 얘기가 있었지 제 얘기 그 자체를 꺼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 상담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게 됐었죠. 처음에는 잘 안 받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받게 됐는데 한 4회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4회 정도 받으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거부감이 좀 많기도 했었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내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스스로 되게 제가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담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의 약한 부분 그리고 잘 못하는 부분을 꺼내놓고 얘기해야 되니까 마치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있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한 세네 번쯤부터 가다 보니까 결국은 제 안에 있는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더 다른 사람한테 손도 내밀 수 있고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상담은 보통 1시간 정도 했었고요. 저는 한 3회 정도, 4회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결혼 이후에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로서의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고, 두 번의 상담은 저의 어릴 때 자아치료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느끼지 못했고, 왜 이렇게 제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악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면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직면하게 됐고,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 어릴 때의 저를 용서해주는 경험을 조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계속 제가 받았던 상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글도 써보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한 6개월, 1년쯤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인정하고, 잘할 수 없는 거 인정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되게 어려웠던 거는 일단은 제 얘기를 하는 거, 저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세대, 저희 또래는 자기의 뭔가 약점 그리고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가 사회적으로 별로 유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잘해낼 수 있고
잘하고 있다라고 증명해내는 게 곧 경쟁력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많이 숨기고 살았었는데 상담된 그걸 다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잘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순간 더 이상 뭐 상담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인정하고 나고 제가 조금 속상했던 거, 섭섭했던 거 얘기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좀 보이기 시작했던 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제일 어려웠던 거를 하면서 편안해진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겨내려고 하지도 않고, 안 힘든 척도 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그러고서 인정은 하되, 계속 그거대로 이제 화를 표출하거나 행동하진 않고요. 감정은 이렇지만 나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갈 거다라고 주위에 많이 얘기하는 편인 것 같아요. 힘들면 나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하고 주위에다가 너무너무너무 잘 알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한 개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전까지는 계속 그냥 꽁꽁 싸매가지고 결국은 내가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어 이러다가 안 될 때 좀 도망가기도 하고 안 될 때 좀 어떤 상황적 핑계도 됐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상담 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그 전에 저는 그렇게까지 못난 사람은 아니었는데 되게 힘들게 삶을 사는 사람? 되게 증명하고자 하는 게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어릴 때에 어떤 차별받았던 거나 뭔가 소외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인들 안에서 증명하고자 하는 게 되게 강했대요. 강했대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경쟁에서 이겨지는 거, 그 증명받는 걸 되게 좋아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질투감도 되게 많았고 그러다가 요즘 상담 끝나고 나서는 제일 첫 번째 장점은 질투가 사라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나름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다 너무 대단해. 그리고 다 너무 훌륭하고 그냥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좋아졌고 시간적 압박에서 두 번째는 시간적 압박에서 좀 되게 자유로워진 느낌? 왜냐면 몇 살 때까지 아니면 어느 성과 때까지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된다는데 그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죠. 조금 그 두 가지가 편안해진 것만으로도 되게 삶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잠시만요. 그것만으로도 마지막은 그냥 온전하지 않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 거. 그러니까 도움받기 위해서 손도 많이 내밀고요.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별로 존경할 만한 사람도 없고 반대로기도 해요. 다 존경할 만해요. 그러니까 뭐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같이 살 수밖에 없다고 좀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상담은 여러 가지 추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천해야 될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우울증 환자나 저울증 환자 보호자들에게 너무 버티지 말고 상담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2년째 실상 일을 안 하다시피 하고 와이프를 24시간 케어를 하는데요. 결국 혼자만의 힘으로 못 버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워낙 힘든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잠깐 자기에 취해 있을 때도 있어요. 나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나만이 이걸 구원할 수 있어라고 잠깐 취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극단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극단이면 본인만 극단인 게 아니라 주위 상황 모든 게 다 극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병도 그렇고 삶에서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느낀 거는 자꾸 승부처를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게 승부처가 뭐라는 거냐면 여기서 지면 우린 끝이야 라고 만들어버리면 자꾸 패배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20점, 30점 조금씩 쌓아가면 되는데 자꾸 OX로 어떤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풀려다 보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면 OX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그냥 조금 전진된 부분을 확인하고 조금 잘 못하는 부분을 확인하자.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자. 저는 상담뿐만 아니라 되게 친했던 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친구 2명에게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털어놓고 그냥 끝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꼭 전문 상담 가면 당연히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면 온전히 자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대신 그 사람들도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겠죠. 꼭 나랑 친한 사람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같이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보호자들에게 상담 치료는 꼭 필요하다. 비용 부담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4회 정도, 한 40만 원 정도거든요.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응급실 2번 비용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그냥 어느 정도로 내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도 좀 구할 수 있고, 결국 제가 버티지 않으면 둘 다 버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앞으로 다빈과의 영상 안에서도 환자의 시선도 분명히 많이 얘기하겠지만 결국 그 환자가 나아지고 나아가는 방법은 혼자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로 칭하는 우리, 저도 언젠간 어떤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보호자들의 역할, 전담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환자 가까이에 있는 보호자들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들도 많이 얘기해 드릴 것 같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얘기할 것 같아요. 뭐 정답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간간히 버텼다. 이 정도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경험을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전문 상담사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가 더 정확한 게 많을 테니.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